예, 10시의 시황해설. 오늘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시장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관심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근에 AI 반도체, HBM 관련주를 총정리를 한번 해주셔가지고요. 성과들이 매우 좋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보고요. 말씀 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요. 네. 역시 뭐 반도체 쪽에 포커스를 계속 맞추고 계신데요. SK 하이닉스가 2등의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 얘기인데요. 하반기 시작되면서 이제 주도주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다시 좀 에너지를 기를 모아서 올라오고요. 한쪽엔 역시나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향후 주도주의 흐름들은 어떻게 보세요? 뭐 여전히 시장 자체는 중요한 거는 뭐 주도주 반도체냐 네. 2차 전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에서 성장주에 이제 베팅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실은 2차 전지도 뭐 지금 당장 실적보다는 주가 밸류로 봤을 때는 이제 고밸류로 돼 있는 것이고 최근에 네. 움직이고 있는 AI 반도체, AI 서버 관련된 그 관련 주식들도 보면은 2분기 올해 실적 대비했을 때 이미 이제 고평가 영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단순히 이제 어떤 시황이 좋아져서 모멘텀으로 들어오는 그런 어떤 수급이 아니고 확실히 열리는 시장에 대한 선제적인 베팅이라는 것이죠. 어차피 열릴 시장이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미리 반영을 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근데 이제 대신에 2차 전지는 좀 더 이제 압축되는 것 같고요. 보면 이제 에코 그룹주들 그리고 이제 포스코 관련된 그룹주들만 좀 움직이는 것 같고 반도체 쪽은 좀 약간 내용이 좀 틀리죠. 전체적으로 지금 다 올라오고 있고 일단 모멘텀이 이제 워낙 강한 모멘텀이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제 역시 그래서 하반기에도 물론 뭐 내년까지 지금 예측이 힘들겠지만은 지금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거라고 다 예상하고 있는 상태고 인하는 또 당장 할 수 없는 이런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은 여전히 이제 박스권에서 이런 성장주 위주로 계속 순환매가 나오지 않겠는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 거의 확실한 성장주, 제한적인 성장인데 확실한 성장주. 말씀하신 것처럼 뭐 2차 전지 성장 확실하죠. 반도체도 AI 쪽. 조금 전에 이제 이사님이랑 하반기 주도주 찾기 얘기하는데 증권사들의 유망 하반기 업종을 쭉 슬쩍 보여주셨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가도록 할게요. 반도체를 빨간색으로 다 표시하셨네. 네, 반도체, 2차 전지, 엔터, 자동차 이런 쪽이고요. 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있고 반가운 거는 네,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네이버도 들어 있습니다. 또 다음 장도 한번 보여주세요.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네, IT, 반도체, 뭐 조선 조금 확장하면 로봇 이런 쪽도 들어가 있고요. 한 장 더 있죠. 네. 반도체가 공통적으로 그죠 들어간다고 해서 빨간색을 아마 피신 게 아닐까 추론을 해보는데요. 반도체, 2차 전지, 네 이런 쪽으로 여행주도 좀 들어와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SK 하이닉스에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워낙 뭐 HBM에서 선제적인 자리를 차지했고 좋긴 하나.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다. 역사적 고점이다. 오늘 증권사 리포트 가운데도 한 군데 조금 투자 의견을 하향했던가요? 이제 우려도 나오고 두 가지가 상반되어 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분석 좀 해주시죠. 지금은 우려보다 기대가 더 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어제 이제 뉴스에 나온 거 보면은 HBM 관련돼서 이제 글로벌 슈퍼홀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글로벌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차세대 HBM에 대해서 이제 선주문이 이제 샘플 요청이 들어간 상태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선주문 형태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 반도체 쪽에서 특히 이제 HBM이라든지 AI 반도체, AI 서버 관련된 그 종목들은 실적 시즌까지 저는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2분기 실적 시즌인데 과연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라든지 뭐 엔비디아도 당연히 그렇고요.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당연히 이제 2분기 실적을 이렇게 좋게 예상하는 어떤 뷰는 없습니다. 근데 항상 실적에 대한 이런 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얼만큼 더 잘할 수 있고 더 강한 거에 대한 더 코멘트를 더 열심히 할 거란 말이죠. 전망, 가이던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이제 만년 2등주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HBM 쪽에서는 글로벌리 1위 기업이 확실하고요. 네. 전체 점유율의 50%를 가져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더 격차를 벌이기 위해서 더 노력할 것이고 삼성전자 이제 따라가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장비주들이 이제 강한 것인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정확히는 이번 달이나 8월쯤에 발표될 것 같은데 만약에
거기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2분기 실적도 1분기에 말했던 것만큼 예상치 부합하거나 아니면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반도체 업황의 어떤 모멘텀은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뭐 뷰 자체가 꺾였다고 해서 뭐 이런 어떤 당연히 이제 증권사에서는 어떤 실적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목표 주가 선정하는 것이긴 한데 지금 우려감보다는 좀 기대감이 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하드웨어 단에서 직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주가는 더 세게 반응을 했지만 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은 사실 이 HBM 시장이라는 것이 몇 년 전부터 예측이 되면서 계속 커왔던 시장이 아니고 AI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형성된 굉장히 크게 형성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AMD의 어떤 그 CEO도 향후에 이 HBM 시장 자체가 메모리 시장만큼의 시장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측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관련된 밸류체인 Q로 하면 모르겠지만 P로 하면 뭐 그죠?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죠? 예, PQ 곱하면 맞습니다. 예, 워낙 고가로 나가고 있기 예.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이쪽의 밸류체인에 관련된 네. 종목들은 계속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부터 공부하시면 향후에 1, 2년 내로는 상당히 좀 이 관련된 종목들에서는 좋은 흐름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SK 하이닉스는 결국은 뭐 DDR5도 있고 반도체 업황의 회복과 가격의 돌아 나옴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HBM 쪽을 주목하면서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지금 당연히 아마 제 생각에는 2분기 실적 발표에도 기존에 이제 뭐 메모리나 뭐 메모리 쪽의 어떤 그 실적보다는 HBM 쪽의 실적이 얼만큼 많이 나오고 영업이익단이 얼만큼 크게 부풀려 많이 나오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네네. 아마 전체 매출단에서 HBM 쪽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5%가 안 됩니다. 예. 근데 그것이 얼만큼 급격하게 빠르게 늘어나고 그 영업이익 효과가 얼만큼 크게 작용을 하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그 반응을 반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좋은 흐름으로 나온다고 하면 또 관련주들이 또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네.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언젠가요? 삼성전자보다는 좀 늦게 하는데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실적 발표를 하면서 항목의 HBM이 당연히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컨퍼런스 콜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선제적 투자에서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가이던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AI 반도체 쭉 얘기해 주고 계신데 그 관련된 그 HBM과 관련된 그 종목 한 번만 다시 한번 리뷰해 정리해 주실래요? 네, 일단 예. 지금 몇 주째 계속 똑같은 그림 보여드리는데 네. 어떤 뭐 말씀드릴 게 없으니까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네. 계속 그냥 눈에 익히셔야 중요하니까. 됩니다. 예, 네, 아무튼 네. 지금 다시 보시면 네. HBM 뭐 이 고대역폭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후공정입니다. 후공정 이미 만들어져 있는 D램을 패키징을 하는 이 공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공정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게 TSV라는 그 공정이죠. 그 램을 싸서 뚫어내는 이 공정 자체 그리고 이제 네. 깎아내기도 하고 열을 주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는 왜냐면 보면은 이게 여러 개의 어떤 이런 칩 같은 걸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장비주 중에서 급등하는 모든 장비주들은 아마 이 공정 내에 아마 지금 다 관여가 돼 있는 그런 장비로 지금 장비주로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투자가 선제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관련된 핵심 장비주, 필수 장비들이 먼저 발주가 된다는 것이고 그 외에는 여기 기판 자체가 모든 기판 자체가 이제 구조적인 변화가 오기 때문에 FCBGA 그리고 그리고 AI 서버 쪽에는 DDR5라든지 MLB의 어떤 투자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네. 이건 이제 HBM의 기본적인 개념도 지난주에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대역폭을 넓히는 건데, 그래서 한 가지 더 첨언해 드린다고 하면은 대역폭만 넓혔다고 해서 신호가 빠르게 가는 게 아니죠.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장도로가 잘 되어야지 이 차량들이 빨리 달릴 수 있겠죠. 바로 이 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FCBGA와 DDR5의 이 기판이 이런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도에서 다음 거는 이제 통신 서버 간에 왜냐하면 아무리 뭐 칩을 빠르게 연산할 수 있는 아주 뭐 최고 사양의 칩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전송 속도를 뽑아줄 수 있는 어떤 서버 내에 어떤 장치들이 돼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얻는 것은 이런 서버 간의 어떤 이 흐름으로 이 속도로서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네. 서버에 들어가는 DDR5 그리고 거기에도 FCBGA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통신 장비 내에 들어가고 있는 MLB 같은
통신 장비 내에 들어가는 기판주들도 굉장히 빠르게 수혜가 예상된다. 그래서 관련주들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대신에 계속 관련주들 말씀드리는 건 좀 일관성 있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네. 저는 장비주보다는 기판주를 우선적으로 저는 좀 접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는 당연히 들어갈 것이지만 네. 아직은 그 기본적인 계획의 틀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가 이 없지만 표를 PD님 좀 오래 띄워주세요. 보시는 분들이 적으시거나 사진도 좀 찍으시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위에 이제 TSV나 패키징 공정 관련돼서는 뭐 관련주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기판 쪽 FC BGA, DDR5, MLB 그리고 그에 유사한 거기에 관련된 모든 장비를 만드는 네. 장비 회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스페타시스도 뭐 제가 제시한 목표가보다 이미 2배가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네.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선제적인 투자가 되고 가장 전방에서 빠르게 매출을 커지는 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기판주를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빨간색은 이미 말씀하셨던 종목이고요. PSK홀딩스도 말씀하시지 않았나? 어쨌든 여기 돼 있는 언급을 드렸었어요. 예, 네, 기업들이 맞습니다. 보면 하루에 다 오르고 계속 오르는 건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오르긴 하지만 굉장히 그 상승 탄력들이 좋게 나오고 있는 핵심 섹터이고요. 이런 기업들을 다 워치리스트에다가 올려놓으세요. HTS에다가 쭉 적어 놓으시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런 가운데서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히든 밸류 종목을 하나 좀 더 압축해서 집중해서 봐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잠시 전에 보여드린 표 잠깐 다시 보여주시면 볼까요? 예. 기존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MLB 이스페타시스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그 이스페타시스고요. 네. 그리고 서버에 들어가는 DDR5. 그래서 TLB를 지난주에 이제 언급을 드렸던 네, 것이고요. 맞아요. 뭐 FC BJ나 DDR5, MLB의 기판을 만드는 장비는 이제 태성이 이제 국내에선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태성 같은 종목도 프리미엄 요인이 있다 장비주지만 그래서 그동안에 기존에는 DDR5, MLB 그 장비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래서 가지고 나온 게 FC BJ 관련된 종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FC BJ가 기본적으로 기판인데 뭐라 그랬죠? 실명 조금만 30점만 돼. 기판의 결론적으로는 일종인 거죠? FC 네. 네. 기존의 기판은 네. 칩과 이 보드를 연결하는데 네. 와이어 본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우리 이렇게 보면은 기판 보면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나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근데 FC BJ는 그냥 기판과 칩과 기판이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소모도 덜 되고 그리고 에너지 소모가 덜 될 뿐더러 네. 정보도 굉장히 빠르게 되겠죠. 이 선이 연결되는 것보다 그렇죠. 바로 직접적으로 그 정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그 기판을 만드는 게 바로 FC BJ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급드릴 종목은 대덕전자고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 FC BJ는 하이엔드급 기판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 FC BJ를 만드는 회사는 굉장히 한정적이죠.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삼성전기고요. 그리고 대덕전자와 코리아 서키트 정도가 지금 만들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하이엔드급의 아주 고부가 가치 기판이긴 한데 이 FC BJ에서도 또 하이엔드와 로우엔드가 또 나눠집니다. 네. 그 하이엔드는 바로 서버, FC BJ 서버로 들어가는 그 기판이 그 가장 하이엔드고 가장 고부가 가치고요. 삼성전기가 지금 하고 있고요. 대덕전자는 서버를 제외한 전방에 관련된 FC BJ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도 일단 만들고 있는데 삼성전기가 그러면 뭐 당연히 탑픽이긴 한데 삼성전기의 사업 구조를 보면은 퓨어하게 어떤 기판으로 돼 있는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MLCC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광학 쪽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는 일단 제외를 했고요. 지금 사실은 삼성전기뿐만이 아니고 LG이노텍에서도 이 FC BJ를 들어오기 위해서 맞아요. 지금 연구 개발 계속 하고 예. 있습니다. 이미 조 단위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연구 개발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내년 정도에나 좀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두 번째 세컨드 그룹에서는 대덕전자가 굉장히 좀 큰 수혜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장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FC BJ 쪽으로 굉장히 투자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22년까지 투자가 이루어진 부분은 전장 부분에 이제 뭐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FC BJ 쪽에 했는데 지금 3천억 정도의 그 또 신규 자금을 들여서 내년까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엔드 비메모리 반도체용 그 이제 대면적 이게 바로 이제는 서버 AI 서버에 들어가는 그 하이엔드급의 FC BJ이기 때문에 이미 증설이 이렇게 다 된 증설을 좀 계속 진행하고 연구 개발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시장이 열린다고 하면은 이 대덕전자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좀 급증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직은 지금 개발 중입니다. 지금 아마 지금 이 유상으로 샘플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고요. 만약에 하반기 올해 내로 서버에 들어가는 FCBGA가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 시장에서 굉장히 큰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대덕전자의 어떤 주가가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비메모리, 메모리, 그러니까 지금 매일 가장 윗단에 보시면 22년도에는 지금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 2,700억 정도, 그 다음에 올해는 한 3,000억 정도, 내년 4,000억 정도 이제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고요. 근데 내년에는 아마 지금 여기 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밑줄에 빨간 줄을 보시면은 매출 비중으로 보시면은 22년도에는 FCBGA가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21%, 올해는 30% 정도를 예상하는데 만약에 올해 서버 FCBGA가 상용화에 성공한다고 하면은 전체 매출 비중을 했을 때 31%가 아니고 40% 이상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근데 중요한 거는 점유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점유율이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고부가 산업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급증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중견기업 쪽에서는 지금 대부분의 기판 업종들, 지금 해성 DS라든지 TLB라든지 이런 회사들 지금 다 신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덕전자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DDR5와 여기 이 장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MLB 쪽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MLB는 전체 비중에서 한 1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크게 뭐 매출의 어떤 그 영업이익단에 크게 이제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FCBGA를 하는 그런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진입장벽이 있는 상태에서 네. 선대적인 투자가 먼저 이루어져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만약에 FCBGA 서버형 FCBGA가 상용화 된다고 하면은 내년에는 굉장히 그 기판 업종 중에서는 좀 우리가 진짜 유심히 봐야 된다. 좀 장기적으로 성장성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네.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덕전자는 2022년에 작년의 실적이 너무 좋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실적 좋은데 작년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를 들면 뭐 상승률 이런 게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주가는 뭐 요즘 또 못 오른 게 아니라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왔습니다. 33,000원 수준인데요. 가격 전략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목표가는 42,000원 정도 네. 잡고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9,000원. 이제 하반기에 지금 유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서버형 FCBGA의 어떤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은 사실 목표가 이보다 훨씬 높아질 수는 있는데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29,000원 정도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황 해설과 히든밸류 종목 발굴했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